취재진의 마이크도 발로 뻥.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사건.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 주인공 강윤성은 1965년에 태어나 17세인 1982년부터 특수절도죄로 형을 선고받는 등 총 전과 14범이다. 1997년에는 처음으로 강도강간 강도상해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과 동시에 갓 출소했다. 형 집행은 2001년 마쳤지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5년 4월 갓 출소한다. 여기서 보호감호 처분이란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사람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또한 유사한 죄를 범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감호에 처하였는데 한마디로 형기를 마쳐도 7년은 넘지 못하게 몇 년 더 깜방에 처박아두는 좋은 법인데 과잉 처벌과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이 법은 이중 처벌이라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 폐지되었다는데 왜 폐지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강윤성은 출소 후 2005년 기어나와 그해 8월 중순께 강도 범행을 시작으로 서울 용산구, 서대문, 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하기도 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또 깜빵에 들어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1년 5월 출소한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몸이 호리호리하고 완력이 강하진 않았지만 독단적이고 모난 구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방장의 말도 따르지 않고 대장 노릇을 하려는 스타일이었으며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안 따르면 꼬투리를 잡았다 한다. 그렇게 하니 그의 의견대로 가긴 했어도 외톨이가 된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는 독방에서 법률 공부만 했다며 법률에 해박한 모습을 보였으며 문제가 생기면 교도소와 교도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 교도소를 자주 옮겼다니며 손해배상을 받아내 교도소에서 그 돈으로 살기도 한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는 그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였고 그가 법적 문제로 자주 트러블을 일으켰기에 교도소 내에서도 그를 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강윤성은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7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6월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3개월간 최소 5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또 거여동의 LH가 기존 주택의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지원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얻어 그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성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에도 송파구청과 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보통 심사에 몇 달이 소요되지만 그의 집요한 요구로 행정 절차가 단축돼 신청 한 달 반 만인 6월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 후에도 강윤성은 구청과 주민센터에 주 2회가량 찾아가 후원 물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출소 후 그렇게 3달간 지내다가 개벌은 못 고친다고 그는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2021년 8월 26일 오후 3시 57분경에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고 오후 5시경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한다. 그리고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A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이불로 질식시켜서 살해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31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윤성은 100m 떨어진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입구 옆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린다. 이후 용산구에서 돈을 주고 빌린 검은색 G80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주하였으며 전자발찌를 끊자마자 오후 5시 31분 경보가 발생해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이 즉시 이 사실을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하는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은 당일 오후 6시 최종 훼손된 전자발찌 장소에 도착해 수색하였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에 오후 5시 37분 법무부에서 서울 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은신 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의 직원들을 배치했고 이들은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8월 27일 오전 강윤성은 강남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A씨의 신용카드로 총 596만원 어치 아이폰 4대를 구입해 되팔아 돈을 마련한다. 8월 28일 오전 9시 렌트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자 그가 빌린 차량의 실시간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고 오전 9시 18분 강윤성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게 된다. 당시 그는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탕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CCTV 영상에서 강윤성은 차에서 내리더니 인도를 따라 걸어갔고 그 사이에 경찰관이 렌터카를 발견했다. 이후 다시 차로 향하는 듯 하더니 차 주변에 서 있던 경찰관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반대로 발길을 돌리는 장면이 포착된다. 운이 좋게도 20m 앞에서 6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후 강윤성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구 보라매역으로 이동해 버스를 탔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버스에 버린 영등포구 물레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김포공항역까지 가게 된다. 28일 오후 강윤성은 드라이브하자며 사회생활로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불러 해당 여성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를 거절하며 이전에 빌린 2천만 원이나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드라이브를 하면서 하남시의 팔당댐을 방문했다가 다시 송파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8월 29일 오전 3시경 다시 송파구로 돌아온 강윤성은 잠실 한강공업 주차장 근처 도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는데 강윤성은 이에 대해 50대 여성에게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지만 이 여성이 전부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향후 진술한다. 그 후 4시간 뒤 8월 29일 7시 55분 포위망이 좁혀오자 강윤성은 자신이 살해한 50대 여성의 차량을 몰고 송파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며 살인을 자백한다. 경찰에서 강윤성은 A씨의 경우 성관계를 거부해서 B씨의 경우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하였으며 8월 31일 강윤성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고송차에 탑승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라고 소리치기도 한다. 오전 10시 5분께 구속 심사가 열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송용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데 강윤성의 발길질에 튕겨나간 마이크가 취재진의 이마에 맞기도 했으며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건물로 들어서기 직전에 기자들을 향해 취재나 똑바로 해 개XX야라고 욕설을 하기도 한다. 8월 31일 오전 11시 21분 강윤성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라고 취재진 앞에서 망언하여 분노를 사는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 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를 받은 강윤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틀 뒤 9월 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잔인한 행각을 벌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으며 2021년 9월 24일 구속 기소되었는데 혐의는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 착법 위반 등이며 그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 강윤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40년간 범죄를 저지르며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에 빠져 있었고 피해 여성들을 성적, 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도 강했으며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9월 28일 경찰 조사에서도 PCLR 테스트에서 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9월 30일 PCLR 점수가 30점 이상이라고 밝혀져 10명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엽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보다도 더 점수가 높으며 역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정남규, 유영철, 김일곤의 버금가는 점수이기도 했다. 2022년 5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되는데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여 사형을 구형했지만 2022년 9월 22일 항소가 기각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되었고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형이 확정되었다. 사형당에 마땅하지만 여전히 세금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는 강윤성은 감옥에서 불행하게 평생 잘 썩기를 바란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